세계로 뻗어나가는 임성재 TV 인사드립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웬만한 장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소니, 캐논 뭐 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 액세서리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시네마, 찐 시네마 장비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싹 유튜버 박정훈입니다. 네, 취미는 영화 촬영 감독이고 직업은 유튜버. 네, 제54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악녀의 박정훈 씨. 이분은 직접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는 컬러리스트고 2OK라는 업체를 하시는 대표님이시고 예. 우리나라 컬러리스트인데 일단 와. 그 다빈치 리졸브 와. 마스터 트레이너 이거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 트레이너예요. 와. 아무튼 우리 형님이랑 같이 예. 오늘 돌면서 네. 카메라 렌즈도 얘기하고 아, 예, 잘 아무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네마 라인이나 이런 건 제가 조금 더 알 것 같아서 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거 예. 조금 설명드리고 예. 라이브라도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라이브 키면 몇 명 안 봅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이게 이제 슈퍼 35잖아요. 근데 이 기종은 좀 특수한 경우예요. 아리는 역사적으로 시네마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네. 아미라를 출시해서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이것도 한참 전에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방송용에 적합하게 나온 아리 아미라. 이 정도가 1인 미디어에? 아 그럼요. 지금 핸들 혼자 할 수 있죠. 포커스와 줌과 그리고 이런 노출 보고 이런 체크하고 사운드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스튜디오용 방송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나온 지 꽤 됐을 거예요. 정확치는 않은데. 뭐 이런 거는 나온 지가 10년 넘어도 20년.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오히려 막 오르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이 사이즈에도 역사가 있는데 네. 슈퍼 스피드, 하이 스피드라고 하던 렌즈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전에 울트라 프라임이라는 렌즈가 있었고 마스터 프라임이라는 렌즈가 있었는데 네. 이게 거의 20년 터울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20년 전에 나온 렌즈인데 제가 볼 때 선해도나 모든 면에서 최대 1등. 개방도 1등 점상. 여기는 그 뒤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이 뒤에 렌즈들은 이런 식의 접근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후에 짜이즈에서 만든 렌즈가 슈프림 프라임이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것도 오히려 보면 이거보다 빈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아지고 센서들이 커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면서 이제 렌즈 회사들도 단순히 포커스가 잘 먹고 쨍한 렌즈보다는 감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렌즈 같은 경우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상당히 높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 영상을 쓰지 않은 일반인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사실은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적으로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장비, 그러니까 영화 장비라고 하는 구분 짓는 게 참 애매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경계선이 약간 좀 많이 무너졌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조명의 지원과 그립 장비의 지원을 받고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렌즈들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당연히 렌즈가 무거워지고 크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지금 와가지고 저는 또 그리고 막 엄청 큰 스크린이나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만 또 유튜브 촬영 냉정하게 말씀드려봐서 네. 지금 뭐 여긴 비싼 렌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 디지오라는 중국 브랜드 렌즈인데 이런 파보 아나모피라는 신제품인데 네. 렌즈 하나에 가격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돈. 네. 근데 600만 원짜리인데 영화나 하이엔드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막 600만 원 씨발 와 존나 싸다. 껌값이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쿠커 아나모픽이라는 렌즈를 보면은 예. 6천만 원이란 말이야 하나에. 그래서 뭐 1억짜리도 있고. 예, 근데 이거랑 선택할 때 저는 전작품에 쿠커 아나모픽도 쓸 수 있었지만 이걸 썼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이제 가격이나 어떤 좋은 성능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아니다. 내가 찍는 영상이 조금 더 레트로하고 빈티지하고 어떻게 되는 이상한 왜곡을 이용해야 될 땐 이 렌즈 쓰는 거죠. 아, 오히려 이게 그 말씀하셨던 그렇죠. 쿠쿠 렌즈보다 이런 느낌이 더 괜찮았었어요? 좋다라 표현은 안 할게요. 괜찮았냐? 어울린다.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저 스타일 지금 보시겠지만 제가 여기다 지금 구찌 티셔츠 입고 있는다고 해서 멋있을까요? 멋있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야 네. 중국인이야? 뭐 짭퉁이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니하. 좋은 렌즈 나쁜 렌즈를 구분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렌즈. 맞는 렌즈 그것이 버젯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
나에게 맞는 렌즈를 찾아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나한테 이 작품의 컨디션에 맞는 렌즈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방식으로 커스텀을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렌즈가 조금 더 뽀샤시한 느낌이 좋았으면 프라미스트 필터를 낄 것이고 프라미스트 필터가 없다면 스타킹을 씌워볼 수도 있는 거고 코끼림을 발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렌즈를 접근 고민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다들 이렇게 그냥 렌즈가 골라서 끼고 찍는 게 아니라 그레이딩도 있고 조명도 있고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커스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좋은 영상을 좋은 렌즈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렌즈는 좀 그래요. 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따 또 봬요. 또 봬요. 예. 이렇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약간 차가 있으면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뒤에다 LED 뚫어놓고 여기서 카메라 당기면 그냥 야외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잖아. 장난 아니다. 그거 없이 그냥 저거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트장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버리면 그냥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우리 이런 물체 하나 찍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노트북 하나 펴놓고 네. 그 배경 하나 한 다음에 다 사진 찍는 그런 느낌이네. 괜찮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찍고 있으면 이렇게 위에 조명 하나 놓고 이렇게 찍으면 영상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신기하다. 진짜 막 야외 로케이션 안 해도 되네. 신기하다.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 저거는 뭔가 로봇 작년에도 있더라고 저거. 이거 봐봐. 일본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때까지 다 나오게. 와, 되게 역동적으로 나온다. 그죠? 연기도 뿌려주고. 그래? 신기하다. 가시죠. 이거 뭐라는 거야? 有模特儿有追踪，你人物走动可以帮你追。 와, 여기 보면은 움직이면은 초점이 포커스가 자동으로 돌아다녀.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초점을 잡고 싶으면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야. 触屏， 그지? 신기하다. 이게 Z200이 신제품인데 이 급에서는 이제 Z190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오는데 이제 아까 보신 기능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달랐던 점이 이제 좀 추가돼서 새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와 근데 이거 신기하다. 그렇지. 이게 렌즈는 그대로 있는,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나 봐 안쪽에서. 여기도 난눅스야. 조명이 난눅스야. 50mm 1점이 요번에 새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가격이 한 200 얼마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진열돼 있을까? 50mm 1점이다. 무게는 어때요? 가벼워요. 50mm 지금 이게 선이 있어가지고 좀 더 가벼운 선이 있는데 가벼워. 봐봐, 나도 한번 엄청 가볍네. 그쵸? 시그마가 잘 만드네. 요즘엔 시그마가 가볍게 나오더라고. 근데 가격은 가볍지가 않아요. 1.2니까 뭐. 이게 보면 렌즈가 요거는 볼록이 아니라 오목이죠. 그렇네. 이렇게 1.2가 되면 원래, 훨씬 더 화질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고 왜곡이 없어져요. 대신에 이렇게 만드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생산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요. 대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고급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되게 고급으로 해서 생산 단가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약간 예전에 베르빗 그 렌즈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가볍고,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가벼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 장난해. 예. 그리고 이 재질도 나 마음에 드는데. 재질? 재질 마음에 들죠. DN 15.4 DGDN. 이거는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이거 엄청 가볍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볍네. 예전에 DG가 있었고 DGDN이 있었는데 35mm 1.4도 이거 새로 나온 거네. 난 이거 처음 보네. 네. 난 처음 봐요 이거 1.4. 내가 많이 못 팔아봤나 봐. 열심히 팔아야겠네. 예. 그리고 500mm 봐. 귀엽다. 와 500mm 엄청 작다. 그러니까 엄청 귀엽네. 엄청 작아. 와 그냥 거의 예전에 뭐 200mm, 300mm 렌즈에다가 더 작은 것 같아. 컨버터 끼고 있고 진짜 작다. 500mm가 거기다 여기 스포츠로 나왔네. 어. 와 엄청 가볍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렌즈가 이 렌즈가 인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2485라고 해서 이제 1.8 밝기인데 이게 이제 2845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개인 1인 미디어를 할 때 조금 단렌즈 사기는 좀 번거롭고 줌 렌즈에서 좀 아웃포커싱 날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 렌즈 하나면은 거의 끝나더라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예,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 기존에 있는 2470의 이제 신형으로 나왔던 렌즈인데 무게가 한 100g 이상 가벼워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F가 버벅거리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그마가 아니다 이제는. 이 정도 있으면은 무게를 극복했으면 사실 뭐 서드 파티 중에서 이제 최고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탐론하고 시그마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했고, 어떤 면에서는 탐론이 훨씬 더 나은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프라임 렌즈들이나 아니면 렌즈의 화질적으로, 그 다음에 렌즈의 다양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탐론보다는 시그마가 훨씬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건 네. 어때요?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 왜 아시겠지만 시그마 이런 것들은 막 딱 펄 까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와, 막 뭐 무펄 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디자인도 좋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시그마가 사실 세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시그마에서도 그렇게 가격 자체가 기본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할인을 하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새 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중고로 팔았을 때 이제 가격이 너무 감가가 심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중고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네이티브 렌즈를 이제 굳이 사지 않고 서드 파티 요게에서도 이 렌즈를 믿고 사도 될 만큼 이미 퀄리티는 보장이 된 것 같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그마도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판매나 그리고 이제 인지도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미 발판은 쌓아진 것 같아요. 와, Unlock different angle, 와우, different angle. 와, Then lock it, lock. 오, the friendly- 인터레스팅. In front 음. of the strike filter. 오, Yeah, okay. 오, 이거 봐, 아나몰픽 렌즈야. 와, To the 좋네. effect 이거 the- 봐봐. Yeah. to 죽이네. affect the strike angle. 어허. 컴퓨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And then 이- what is that? 요 렌즈를 끼게 되면 에너멀픽이 되는 거야. Ah, 그래서 이게 에너멀픽 이펙트를 내주는 거야 이게. this is 예. black mist. 아, 블랙 미스티. 와, 대박이네.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빛 번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시는데 가끔씩 이제 렌즈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블루 코팅이나 앰버 코팅이 났을 때 이 렌즈를 바꿔야만 이 코팅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렌즈를 또 사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요 앞에 이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H9Y보다 이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뭐 미스트, 그다음에 ND, CPL,
그 다음에 이런 아나모필 필터 4개를 껴도 14mm에서는 비네팅이 없고 얇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니콘 부스에 왔고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이 모델은 뭐지? 아, 이게 이제 Z6-3인데 아, 배터리가 없네요. 좀 해보려는데 배터리가 없어. 남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와 아리마스카 찍을 수가 없어. GH7이 있다.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죠. 어디 있지?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아리 카메라로 지금 이게 올린 거고 이게 GH7에 지금 아리 로그를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색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톤이 비슷하네. 봐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GH7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구매하고 아리 로고를 별도로 돈을 주고 로고를 먹이면 이제 아리 로고를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리 로고를 쓴다는 거는 정말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렴한 한 200~300만 원대의 돈으로도 이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개각도로 180도에 24프레임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5600K에 저기 아리로그 C3로 들어간 거잖아. 근데 이제 색감이 거의 비슷해. 보시면은 노란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이 톤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 1025랑 이거랑 해서 뭐 5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몇천만 원짜리 뭐 거의 뭐 몇억, 1억 이렇게 하는 장비일 텐데. 알렉사 지금 이게 뭐야? 미니잖아. 알렉사 미니에 지금 렌즈를 껴는 거하고 이 색감하고 이 느낌이 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대박인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무시하지만 영상 쪽이나 망원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심도가 깊은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풀프레임보다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열강적으로 폭발적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이크로 포서 시스템의 GH7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지금 또 이게 아리 로고를 넣어줬다는 거는 진짜 대박인 거지. 근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써보진 않지 못했지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다. 진짜 거의 비슷해. 이게 지금 노출이 지금 마이너스 2 약간 좀 언더에 IS 1000이잖아. 이게 지금 IS 800에다가 지금 노출이 약간 밝은 거 빼고는 같은 노출이었을 때는 거의 노란색이랑 그 뒤에 있는 이 색깔이 거의 비슷해. 물론 이게 더 좋겠지만 훨씬 더 비슷해.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전체적으로 카메라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파나소닉은 이 GH7에 이 아리로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좀 안타까워. 파나소닉은 이런 거를 보고 이런 많은 영상인들은 사실상 풀프레임을 굳이 원치 않거든. 그리고 풀프레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굳이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집대성을 해서 이 GH5, GH6, GH7이 오면서 AF가 많이 좋아졌고 위상차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방열판이 들어가서 장시간 촬영해도 발열이 없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아리 로고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말 구매에 대한 포인트가 정말 있는데 관광 렌즈의 1.7의
밝은 렌즈를 낄 수 있고 화질이 고른 렌즈가 예. 풀프레임에 과연 있냐 이거지. 이 가격대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는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성향이 다른 카메라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충분히 있는 마이크로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 영상에서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진짜 이게 GH7 정말 좋아. 보시게 되면 이제 필드 모니터 필드 모니터. 또 이제 생각보다 가격 대비 잘 나오고 있고. 일단 국내 시장 자체에 비마운트 출시되는 제품이 많이 없는데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마운트 제품도 나오고 뭐 970 배터리 같은 거네. 이게 신형 같은데 우리 매장이랑 좀 다른데 있는 게? 이게 케이스만 다르고 들어오는 거랑 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배터리 체크가 일단 되고 그다음에 충전을 이런 충전기를 굳이 사지 않아도 여기 이제 C타입으로 이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빠른 뭐 25W 이상 되는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안 돼. 그래서 15W 아래로 충전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D탭이 있다는 게 이제 AC로 빼가지고 이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배터리가 다른 중국산 저렴한 970 배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오래가. 그래서 다른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은 한 6개월 지나면 못 쓰는 수준인데 얘는 한 6개월 이상을 써도 오래 가고 기본적으로도 한번 충전했을 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위트 배터리 사실 잘 몰랐었는데 요 근래 좀 팔아보니까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제품도 진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큰 카메라 쓰시고 특히 뭐 교회나 아니면 장시간 영상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박아 놓으면 정말 AC 선 안 따도 되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타입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좀 저렴해도 충전기가 비싸다 보니까 배보다 100번씩 더 그리고 크는데 부피도 크고. 네. C타입으로 충전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기가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더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샤오미 배터리 같은 네. 이런 보조 배터리 많이 갖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또 이걸 넣어놓으면 또 충전할 수 있죠. 나 이거 봐봐. 와. 이거 거의 뭐 그 국회 선전할 때 막 이렇게 막 쏘는 미사일 같이 생겼다.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런 거 무대에서 막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거의 뭐 미사일이야. 장난 아니다. 이거. 대북전선 앞에 그냥 조명 딱 치면 될 것 같아. 장난 아니다. 와 정말 이거 진짜 이거 봐. 이런 거 우리 매장에 갖다 놓으면 매장에 꽉 차겠다. 그죠? 와 장난 아니다. 아, 진짜 그냥 와 이거 이 말밖에 안 나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쓸 일이 보고 쓸 일이 없으니까. 유명 시장이 솔직히 우리 카메라 만들는 샵에서는 이런 거 잘 볼 일이 없잖아요. 전혀 볼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딴 세상 같아. 딴 세상. 이거 봐봐. 고덕수 조명 봐봐. 와. 그냥 뭐 대륙의 스케일 엄청나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고독수 아무튼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진짜 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언제 보잖아요. 대박이다. 영화관에서 극장 볼 수 있는 그 조명이잖아. 영화 찍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팀이 있어야 되고 뭐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 와, 장난 아니다. 파워백. 우리가 일단 팔면 한 이 정도까지는 팔겠다. 아. SL200, 200W, DI3네. 아 근데 이쁘다 이것도. 잘 나왔네. 200W 정도면 괜찮지. 이건 약간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궁금한 건 같은 와트수라도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다른 모델을 만들었지? 하나만 만들어도 되지 않나? 좀 저가 라인도 있고 고급화 라인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싼 거고 이게 좀 비싼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래 봐야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40만 원? 이 정도인데
엄청 싼 거지. 옛날에 이런 조명만 진짜 몇백만 원씩 했었으니까. 뭐 중국이 만지고 나서 가격이 조명으로는 고독스가 이런 점유율이 많이 에어 쿠션. 아 침대 여기 이렇게 자면 되겠다. 사이버틱한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보호하려고 그러나? 글쎄요. 아 근데 훨씬 더 단가가 없지 않을까? 아 그리고 좀 가볍게 만든 것 같아 뭔가. 이게 이제 PD 무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DJI에 들어갔던 그 원래 원 오리지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수동 렌즈를 AF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적외선 센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AF에 대한 센서를 잡아서 오토포커스를 해주는 기계인데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렌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센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포커스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면 잡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AF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블링이 많이 없고 AF를 상당히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AF 잡는 것도 한번. 여기 잡는 거 여기 있잖아. 봐봐, 이거 움직이잖아. AF 잘 잡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세팅이 한 번만 잘 잡히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동 렌즈들이나 아니면 아나모픽 렌즈들, 이제 시내 렌즈들을 AF로 잡았을 때 조금 이제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 입니다. 평소에 못 보던 우리 RF 1200mm. 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1200mm가 EF 렌즈에서는 한 1억 좀 넘었었거든. 렌즈 하나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들었지. 한 2천만 원 좀 내외로 저렴하게 만들었지. 여기 아직 출시 안 한 R5 마크 2 있다. 아마 이제 영상 나갈 때쯤이면 출시가 돼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와, 여기 아론도 있네. 약간 아론이 R3보다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쳐져 있는 느낌이다. 여기 보면 가격도 엄청 싸게 나왔다고 하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스펙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로켓 펀치님이 이거를 꼭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 벼르고 있어. 그래서 와,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제 출시하지 않은 R1이라는 카메라고요. R3에 비해서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와 진짜 고급적으로 생겼다.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립감이나 이런 게 이쪽에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이 파져 있고 잡았을 때의 느낌이 약간 이쪽은 저는 손이 좀 커서 좀 더 편할 줄 알았더니 이 그립 부분이 R3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약간은 이게 좀 파져 있어가지고 손이 좀 작은 분들은 잡히겠는데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여기가 살짝 닿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저는 손이 작은데 나는 편한데? 그쵸? 나는 저는 손이 워낙 커가지고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이걸 잡았을 때 여기가 살짝 닿아. 그래서 이게 있고. 와. 아니 AF 잡는 게 엄청 쾌적해. 이게 R3만 해도 상당히 쾌적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한 단계는 올라간 느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저기 누나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혀요. 와, 이게 드디어 캐논에서 정신을 차렸네. 폴 HDMI 넣어줬네. 엄청 커졌네. 이것도 와 거의 잠수함급이다. 이거 봐봐, 이게 지금 R3잖아. 보면 거의 R3도 엄청 큰데 여기 보면 와 진짜 잠수함급이에요. 장난 아니죠. 파인더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쾌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워낙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플래그십은 파인더 보고 찍을 필요도 있잖아요 사실.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 사진을 찍을 때도 실내 경기가 아니라 실외 경기에서는 이게 액정이 잘 안 보이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거의 일반 저기 DSLR 비교하면
거의 2배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엄청 크다 이거 진짜. 뭐 CMOS도 적층형 CMOS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상용 감도가 이제 102,400. 거기에다가 이제 RAW 동영상에 6K 60p의 롱크롭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영상기기로서도 훌륭한 카메라에 플래그십 카메라, 거기다가 뭐 HDR 이제 그 로그, 그다음에 이제 그 C로그 2, C로그 3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시네마 라인을 굳이 안 가더라도 양수격장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은 뭐 거의 다 때려 박았다. 근데 솔직한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캐논이나 이런 브랜드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플래그십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 혹은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그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비기너 카메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캐논이나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카메라를 굳이 뭐 이게 비싼데 뭐 성능 얼마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런 카메라는 캐논에서도 알 거예요. 돈이 안 될 거야. 이거를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있으므로 다른 모델들도 팔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알파5 마크 2인데요. 최마태님과 함께 일본을 가면서 이 카메라를 좀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써봤을 때의 느낌은 기존에 있는 알파5보다 AF가 엄청나게 쾌적하다. 실질적으로 알파5 같은 카메라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AF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AF가 상당히 이제 쾌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2405 렌즈에 이게 별매로 낄 수 있는 이제 E2라는 이게 전자식 줌을 할 수 있는, 이제 파워 줌을 할 수 있는 모듈인데, 줌을 요거를 누르면 이게 전동 줌으로 이렇게 좌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는 28-135의 파워 줌이 달려있는 렌즈가 있는데, 소니는 그 렌즈가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워 줌 렌즈가 DSLR 컨슈머용에서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18-135라고 해서 크롭용에서 나온 렌즈는 있었지만 풀프레임용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줌을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줌을 하면 이제 이게 파포커스라고 해서 MF로 놓고 일단 이렇게 초점을 잡잖아. 초점을 잡고 초점을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초점이 그대로 다 맞아요. 초점을 잡잖아. 이렇게 잡혀 있죠. 최대 망원으로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줌을 이렇게 당기면 초점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AF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F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이게 MF로 해서 초점을 망원에서 초점을 잡고 광각으로 당겼을 때는 AF가 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포커스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AF보다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AF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을 트랜지션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파워 줌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게 R5에는 진짜 완전 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R5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발열의 문제가 있었고, 1.3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IPV 라이트의 포맷이 나오면서 발열이 어느 정도 줄었었는데, 이 그립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봐봐요. 약간 진동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립 안에서 이게 쿨러가 있어가지고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장시간 촬영을 할 때 R5C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이 쿨러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바디가 엄청 뚱뚱해졌었잖아.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열이 지금 빠져나오죠. 예. 열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열이 빠져나올 수 있는 쿨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밑에서도 쿨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바람을 빼줘서 이제 발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립을 끼면은 쿨러가 2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하나만. 바디만 있으면 하나만 되긴 되는데. 그립 끼면 2개. 거의 완벽하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꼼수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쿨러 빼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바디에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그립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뭐 이제는 뭐 이거로 죽을 때까지 찍어도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R5에서 R5-2로 바뀌면서 영상 제한에 30분이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감독님들이 이제는 이 R5 마크2 548만 원짜리만 있으면 1000만 원이 넘는 굳이 바디를 안 사도 이 바디 내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더욱이 2405 파워줌까지 끼면 실질적으로 뭐 ENG 카메라 부러울 것 없는 성능을 가질 수 있겠다. 더군다나 가격은 거의 뭐 몇 분의 1 가격으로. 이게 이제 HDMI 케이블이 풀로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이크로 HDMI나 미니 HDMI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어가면은 그 10m짜리 케이블 쓰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5m씩 이렇게 끊어서 했었었는데, 이거는 FHDMI는 10m 라인이나 20m 라인 그 이상을 써도 문제없이 HDMI 송출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R5 마크2는 AF적인 면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고감도 노이즈 면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이 바디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쿨러 시스템, 동영상 제한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HDMI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박 감독님과 함께 제가 BRR 중국 투어를 했었는데, 네. 아까는 좀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은 지금 조명빛이 좋아서 괜찮아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예. 일단 코바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갔지만 이렇게 네. 중국 다른 나라의 행사는 간 적이 있지만 예. 중국 행사를 왔을 때 처음이신가요? 중국은 처음이죠. 네네. 네, 저는 역시 중국이랑 만난다. 네, 저는 역시 띵모아 이런 거 뭐 띵모동? 네, 역시 중국이다. 약간 중국은 역시 예.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거기 짝퉁 시장을 다녀온 느낌 들었네요.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미집이 뭐 3분의 1 값? 네네네. 가격의 문제보다 한편으로는 좀 예. 무섭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일단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나 뭐 상품권 뭐 이런 법적인 어떤 카피 부분이 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통 카피를 하더라도 이제 껍데기나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변형해서 카피됨을 숨기는 게 맞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름이라도 다르게 하고 이들은 일부러 예. 그 패키지 디자인 껍데기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단순히 똑같이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네. 좀 재미난 경험이었는데,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예. 그 오리지널한 어떤 제품의 단점들까지 약간 보완하고 있는다는 느낌. 그럼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오호. 더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네. 야, 이게 중국 시장이 어쩌면 곧 어쩌면. DJI가 예. 이 짐볼 시장을 잡아먹은 것 같이 이대로 조금만 더 간다면 중국이 어쩌면 그냥 표준 어떤 스탠다드. 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장비가 이 시장을 독식하는 제품도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좀 무서움 지점이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는 좀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죠. 이런 판단도 좀 들어. 만들어봤자 우리나라에서 팔아봤자 한계가 있지만 이들은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돌려도 그렇죠. 수익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수 그러니까 시장만 해도 뭐 한 16억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결국에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바꿔도 보고 베껴도 보고 하면서 성장되는 건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받았어요. 오즈모도 중국 네. 거죠. 이거 DJI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다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BRL TV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런 그 P&I나 뭐 이런 또 뭐죠? P&I 말고? 코바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런 비디오 쇼인데 그거의 한 10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왔네요. 하여튼 오늘 영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재밌고 또 만나요. 다음에 또 그리고 뵙겠습니다. 여기 밑에다 그거 박 감독님. 박 감독 유튜브 딱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구독자 한 10,000명이라고요? 예, 예, 예. 3,000명 정도는 좀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